최근에 이슈 엄청나게 크게 뜬 거 있죠. 과천 유효부지 공공택지 개발 취소됐더라. 그 전에 건수 못 잡았는데 이거 4,000호 공급 계획 변경되니까 요거 하나 가지고 엄청나게 건수 잡아서 취소됐다. 이제 분양시장 망했다. 공급 엄청나게 들어오기로 했는데 안 들어온대. 과천에 들어오면 뭐해? 3기 신도시 들어오면 뭐해? 서울에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서울 집값은 오를 거야. 그러다가 과천 취소됐어. 공급 대책 다 취소될 거야. 건수 잡으면 아주 난리치죠. 예전에 3기 신도시 LH가 땅 투기했더라. 그러니까 3기 신도시 취소해라. 그러면 공급 부족으로 집값은 올라갈 거다. 왜 자꾸 이런 건수를 던져주냐. 근데 유휴 부지의 공급 대신에 자족용지 용도 전환 등으로 4,300가구 공급한다. 뭐 취소인가요? 그러니까 유휴 부지 대신에 다른 데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공급 취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이거 나오고 나서 이래요. 뭐예요? 태릉도 취소된다. 용산도 취소된다. 용산은 아예 취소시키고 싶어서 안달이 났죠. 오세훈 시장이 취소하기로 했대더라. 그런 일 없는데요 하니까 언론에서 재빨리 지워버렸죠. 그러면 사람들 머릿속에 어떻게 남아요? 아, 용산 취소된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암암리에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야? 태릉 반대 심하니까 태릉도 취소될 거야. 공급대책 망하기를 기도하고 있죠. 비싼 가격이라서 집을 못 구해서 출산율이 떨어지고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도 집값 떨어질까 전전긍긍하는 언론들이 너무나도 많다. 지금 태릉 용산 이야기도 안 나왔는데 이미 태릉 용산도 취소될 것처럼 이런 식으로 의구심 던져놓고 있다. 미친 언론들이. 아직 이야기 나온 거 아무것도 없죠. 왜 공급 더 추가됩니다 했을 때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더 공급되는 거 아닐까? 집값 괜찮을까? 이런 기사는 안 나오고 그냥 아주 재뿌리는 기사들만 계속 나오고 문제 없습니다. 나머지 지금 오히려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전 청약 준비 마무리 단계하고 2,000호 추가할 거 검토하고 있다. 과천 같은 경우는 워낙 공급이 많아서 취소됐을 수도 있죠. 지정타 과천 신도시 얘기 나왔고 가구수가 엄청 많은 동네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뭐 계약 밑그림 나왔죠. 7월부터 사전 청약 들어간다. 지금 200만 가구 계획한 것 중에서 4,000가구 취소됐어요. 그게 지금 공급 대책이 밑둥이 흔들릴 만큼 엄청난 일이냐. 3기 신도시가 취소된 게 아니죠. 그런데 취소되기를 기도하고 있을 뿐이다. 계양, 위례, 성남 등 4,400가구 7월부터 사전 청약 들어간다. 그러면 7월부터 계속 청약은 엄청나게 많이 나오겠죠. 서울에 집을 안 지으니까 서울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 하는 인간들도 3기 신도시 지금 집 사라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주 받았죠 많이. 그 언론이 말하는 공급은 보통 두 가지인데 이걸 은근히 섞어서 쓰죠. 분양이 많아지면 집값 떨어질까봐 입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공급 부족이라고. 그 다음에 입주가 많아지면 집값이 떨어질까봐 분양 가지고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입주가 많아졌을 때 공급 부족이라고 이야기했죠. 2017년에. 21년에는 분양 지금 엄청나게 많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내년에 입주가 적으니까 공급 부족이다. 이런 식으로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지어야 돼요. 가뜩이나 지금 건설 자재가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것도 있죠. 산 같은데 지금 막 여기저기 막 지어가지고 거기서 다 자재 캐다 쓰느라고 거기다가 지금 인구수 줄어들고 있고 1인 가구 늘어나서 앞으로 가구수도 계속 줄어들 텐데 계속 지으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고. 2017년에 입주 엄청나게 많이 되니까 그때 막 재건축 규제한다. 재개발 규제한다. 분양 적으니까 공급 부족. 그래서 이제 2사 대책, 8사 대책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입주 갖다 대면서 내년에 공급 부족이라 집값이 오른다.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쓰레기들. 그래서 6월부터 밀어내기 분양 쏟아진다. 즉 7월부터 공급이 많은 게 아니라 이미 공급이 많아지고 있죠. 밀어내기 분양 들어간다. 3기 신도시랑 맞붙기 전에 엄청나게 많이 쏟아지고 있죠. 79%. 전국에서 19,000가구 쏟아졌는데 수도권만 2만 가구 쏟아져요. 이달에만. 어딜 봐서 공급 부족이에요. 기자들의 개념 부족이지. 자, 여기다가 지금 2사 대책 계속 추진되고 있죠. 지금 후보 물량 뭐 2개월 만에 40% 지구 동의하고 있고 공공재건축 공공재개발 안 된다. 강남권 몇 군데 임대주택 절대 불가 하는데 말고는 웬만하면 다 되고 있죠.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완화책도 들어가고 있죠. 오세훈 시장도 완화책을 넣을 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개발 완화책 넣었죠. 그런데 그냥 완화해주는 거 아니다. 공공재개발처럼 완화해줬죠. 또 수익성이 크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상향해주면서 기부채납 없앤다. 나홀로 재건축 좀 해주고 있죠. 그런데도 아직도 재건축발 상승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정신 나갔죠. 목동에서 지금 이미 떨어지고 있잖아요. 이제 1순위 청약 나온답니다. 5구가 12에서 14억이에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입지가 좋아도. 로또다 로또 이야기 하는데 무슨 로또예요. 뉴욕도 이 가격엔 안 팔겠다. 근데 이거 뭐예요? 깜깜이 분양했죠. 거기다가 74, 18억 원선 저런 건 아예 대출도 안 나오죠. 살 사람이 넘쳐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죠. 현금 부자들이 매입한다. 그러면서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분양가 올렸다. 분양가 상한제가 문제가 아니라 저기를 깜깜이로 진행하고서 공개를 안 하는 게 문제죠. 분양가 상한제를 하려면은 분양 원가 연동제랑 분양 원가 공개 이거 둘 다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으니 왜 공개 안 해요?
왜 그걸 두고 보고 있어요? 빨리 해야지 그걸. 국토부에서 우리 맞게 했습니다. 택지비 이 정도 책정했고 건설비 가산비 이렇게 책정했습니다. 세부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그건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무조건 이 가격에 해야 돼요. 엄청 좋은 자재가 들어오거든요. 근데 맨날 그런 식으로 계획해서 계획서를 보여준 것 중에서도 121곳 중에서 110곳이 그렇게 안 했어요. 근데 깜깜이로 하면 오죽하겠어요? 가격 부풀리기로 해가지고 가격만 띄워놨지 막상 깜깜이로 건설사나 이런 데서 이득 얼마나 챙겨가겠냐 조합에서. 거기다 분양가 상한제 어떻게든 저렇게 한 대 놓고서 옵션까지 늘려서 더 올린대요. 말이 돼요? 저기가 굉장히 특수 케이스고 다른 데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분양가가 떨어지니까 옵션이라도 붙여서 가격 받으려고 하는 거죠. 유상 옵션 1억씩 붙여가지고. 근데 이거 돼요 이제? 발표 나왔었죠. 일반 주택의 경우 추가 선택 품목 발코니나 가전제품, 붙박이 가구 등 묶음 판매 패키지에 대한 제한이 없어서 선택권이 제한되어 왔는데 개별 비용 표시해야 되고 사업 주체가 둘 이상 추가 선택 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5월 28일부터. 이제 옵션 추가로 그짓거리 못한다.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면 된다. 여기에다가 지금 이번에 둔촌주공도 이야기하고 있죠. 현금 10억 있어야 10억 번다. 4천만 원에 공급되더라도 시세 차이 이 정도 가능하고 뭐 해서 아직 가격도 안 나왔는데 저게 하나 더 비싸게 된 거 가지고 더 비싸게 나올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뭐 10억 있는 사람이 10억 더 번다고요? 10억 있는 사람 얼마나 될까요? 순자산 10억 이상이 7.2%예요. 현금 10억 있는 사람이 전국 가구 수 중에 7.2%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대략 뽑아보면 16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순자산이라는 거 뭐예요? 자산 빼기 부채죠. 근데 20억짜리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채 10억 지고 있으면 순자산 10억이죠. 요 중에서 현금으로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반도 안 되겠죠. 그 사람들이 지금 무주택이라서 청약하면서 저런 데 들어갈 수 있겠어요? 더 오른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뭐 현금 부자도 그럼 나중에 줍줍 몰리면 되지 않냐. 현금 부자 막 달려간다. 뭐 줍줍 26만 명 몰렸다. 왜 줍줍이 청약 경쟁률인 것처럼 표기하죠? 예전부터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줍줍은 뭐예요? 미분양 되기 일보 직전 미계약 나서 줍줍 들어가는 거다. 그렇다면은 분양이 완판이 안 됐다. 오히려 저 아파트가 똑바로 분양되지 않고 있다는 증거인데 이걸 가지고 도구나 카우나 다 지원할 수 있는 뻥치기도 시킬 수 있죠. 그냥 어차피 포기하면 되니까 손해보는 거 없으니까 그냥 뭐 분양사나 뭐 건설사 가족들 다 불러가지고 다 줍줍 집어 넣어놓고서 뻥튀기 시킬 수도 있죠. 근데 뭐 폭주 엄청나게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거 돼요? 이제 그런 꼼수도 안 통한다. 줍줍도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앞으로 분양 작살 났다. 청약 경쟁률 어떻게 되겠어요? 미계약 났어요. 미계약 나서 줍줍 해당 무주택자들만 가능해요? 그러면은 청약 통장 안 쓰고도 내 집 마련 쉽게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들어가죠. 그러면은 저기 엄청 마음에 들진 않는데 집값 계속 올라간다니까 일단 청약서 이런 경우 생겨나겠어요? 저기는 일단 나중에 한번 줍줍 나오면 한번 볼까? 그런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미계약에서도 도구나 카우나 안 물리고 제대로 된 수치가 나오게 되면은 청약시장 생각보다 예전에 그렇게 몰린다고 했는데 이거 다 거품이었구나. 이런 것들 보이게 되면 집값은 떨어지게 되는 거다. 결론 84부터 이사까지 수도권 몇만 가구 공급한다고 그랬어요? 200만 가구 중에서 과천 4천 가구 가지고 지금 모든 게 다 취소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무것도 나온 거 없다. 왜 갑자기 태릉 용산 들이대냐? 취소되길 바라고서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이란 작자들이 국민들 망하길 바라고 내 집 안 갔길 바래서 그러고 있는 거 아니냐? 집값 계속 올라갈 수 있게. 그 다음에 분양 규제는 강해지고 있죠. 청약 경쟁률 가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자, 이 상황에서 분상제로 가격 더 오른다? 문제는 분상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깜깜이 문제예요. 이거 깜깜이 문제라고 해서 국토부 책임이 없냐? 정부 책임이 없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뭐 해야 돼요? 원가 연동제랑 원가 공개 같이 추진해야지. 분양가 상한제 아무리 추진해봤자 깜깜이라고 그거를 막을 대책이 없으면은 효과 못 본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이런 것 좀 더 추가해야 된다. 지금 뭐 보유세 완화니 양도세 완화니 지금 여당 지도부에서 그딴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이런 것들 제대로 추진해가지고 내 집 마련하게 해줘야지. 지금 뭐 보유세 완화니 양도세 완화니 해가지고 뭐 얼마나 올리려고 또. 그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몰라요? 물론 저게 없다고 해서 분양시장이 그러니까 계속 잘 나간다. 이건 아니에요. 이미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다만 더 확실하고 제대로 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저런 부분은 조금 더 필요하다. 하지만 이미 분양시장은 분양가 전매 강화됐죠. 규제지역 늘어났죠. 해당 지역에서 청약 요건 강화됐죠. 그 다음에 줍줍 여건 강화됐고 옵션 이런 것도 장난질도 못 치게 했다. 점점 더 가격이 떨어지고 청약 경쟁률과 가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게 가고 있다. 그래서 분양시장은 끝나가고 있더라.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